네, 두 전직 검사들의 3특검 수사지휘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나오셨고요. 오선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아유, 좀 예. 정신없이 지나가는 그렇죠. 좀 예, 너무 한 시절인 주간 것 같습니다. 금방금방 너무 다가오죠. 빨리 예. 네. 방송하시면 어머 벌써 화요일이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가만있어 봐. 내일은 가서 무슨 얘기하지? 그렇게 되는 일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조금 그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나갔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버티기에 돌입한 것인가? 문고리 잡고 안 나가. 나 안 나갈 거야. 근데 이제 그 교정당국 관계자들 취재해서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억지로 끌어내냐. 그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와라. 안 그러면 강제 구인. 거의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붕짜자 붕짜. 거의 이런 수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근데 그 인치해라 그렇게 뭐 지휘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인치하면 되는 것이죠. 뭐 전직 대통령은 뭐 인치하는데 뭐 섬세해야 된다. 뭐 그런 규정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예. 사실은 교정 당국은 그 특검의 그 신병 관련 지휘에 그냥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오 변호사님? 원칙적으로는 저 말이 맞는데 현실. 네, 현실의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네. 실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만 제 경험상 이런 그냥 일반 이제 흉악범 중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강제로 구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몸싸움이 일어나고 교도관들을 교도관을 폭행으로 독직 폭행 이런 걸로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뭐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지만 예. 이게 실제로 윤석열 씨가 원하는 게 뭐냐 탄압받는 나. 나 지금 탄압받고 있어. 내가 윤호개인. 최소한은 뭐 구속되어 있는데 네. 나를 끌어내서 폭력을 가해서 예. 나를 끌어냈어. 이런 모양새를 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특검이. 정치적 논란 김계리 변호사 바로 나옵니다. 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한 지금 탈출구는 오로지 정치 투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버티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다. 김학의 사건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김학의 전 차관도 그 당시 구속이 됐었는데 특가 뇌물로 구속이 됐었는데 네. 결국 안 나가고 버텼죠. 그래서 그 당시 수사팀이 그 구속 후에 그 대면을 못 하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국 법원으로 넘겼던 뭐 그런 게 있고 사실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랬죠. 좀 뭐 아프다 뭐 그런 예. 이유를 해가지고 사실상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나가서 자기의 어떤 그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20일간 버티면 피고인 윤석열에게 훨씬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됩니까? 저라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면 저라면 맞는 버티세요. 것 같고요. 버텨. 예. 왜냐하면 지금 구속영장,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을 보면 구속영장이 그 신문기가 엄청 길었는데 영장 자체는 빨리 나왔고 저희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중단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빨리 나오고 1년의 과정을 보면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씨 입장에서 변호인단 입장에서 여기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소는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설명하면 몇 형량 깎아주냐 기소를 안 해주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정해져 있는 답인데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에 가서 트집 잡는 거 이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죠. 예. 이쪽 입장에 보면 굉장히 품위도 없고 책임감도 없지만 본인만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지난번에 공수처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수사권이 없네,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데려다가 수사를 하냐 이렇게 버티다가 그렇죠. 공수처 같은 경우 심지어 공수처는 친절하게도 네.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는데 안 만나지고 안 만나준 거죠. 예. 네. 참 좀
기가 막힌 거죠. 검찰총장 시기나 하신 분이 완전히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할 때 수사 대상자가 그런 식으로 뭐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윤석열식 했겠습니까? 수사, 윤석열식. 윤석열이라면 지금 어떻게 수사합니까? 윤석열이 윤석열 만났어요. 아니 내란 때 국회의원도 뭐 이게 예. 4명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 검사 시절에는 뭐 더 했겠죠. 네 명. 경로. 4명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4명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렇죠. 저희가 네. 뭐 법상 뭐 마취총 사용 근거는 없으니까 뭐, 좀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 그분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 의사를 조금 음. 거칠게 표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사실 뭐 기본적으로 구속이 됐으니까 뭐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보니까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구속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은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관련자들을 좀 수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윤석열 같은 경우가 이게 뭐 내란 특검에서 구속된 거긴 하지만 내란의 배후에 뭐 김건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뭐 그러면 그 적어도 김건희를 생각한다면 일단 버티고 20일 버티면은 이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니까요. 아. 그러면 검찰은 증거 기록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아하, 법원에. 그걸 예. 읽고서 김건희가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뭐 그런 차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거칠게 나 안 나가라고 그냥 강짜를 부리는 것 같지만 그 물밑에서는 굉장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자를 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강자 뒤에는 전략이 있다. 너무 그렇죠. 예. 전략이 명징하다. 버티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익입니다. 판단. 네. 이익이다. 네. 예. 오 변호사님 같으면 안 나간다. 네. 버틴다. 네. 예. 근데 그래봐야 뭐 지금 내란이기 때문에 뭐 형량이 줄어든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규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증거 기록이 공개가 되고 증거 기록이 공개가 되고 그것을 읽고 사실 내란 자체만 걸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순직 해병 특검에도 본인 사건이 있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본인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계속 확산이 되느니 내가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내란 특검 증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거 보고 대응하면서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원 가서도 뭐 이제 이거는 저희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1심 구속 기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개의 범죄를 계속 책임져서 계속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지 입 다물고 보고 전략을 세우고 요 방식이 이익이죠. 굉장히. 그러면 예. 내란 속의 윤석열은 또 다른 형태의 불구속 수사를 또 꿈꾸는 건가요?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를? 근데 계속 뭐 특검 3특검에 추가 기소가 잇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불가능하다. 뭐 이제 예.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뭐 밖에서 뭐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밖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네. 신경 써주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있으면 뭐 김건희에 대해서도 뭐 결국엔 구속 수사가 뭐 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자기를 이제 밖에서 도와줘야고 이렇게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데 영치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 재산이 75억이고 그리고 또 부인도 재산이 많고 근데 영치금을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정치적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치 의도다. 예. 예. 그리고 영치금이요. 이게 300만 원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2만 원이라고. 예,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 뭐 물론 추석 설 있으면 조금 더 올려주긴 하는데 예. 하루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예. 그게 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뭘 못 써먹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통받는 나에 대한 전시. 예. 예. 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십자가 형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렇죠. 누구인 것처럼 이렇게 상징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니네 정치 투쟁 안 할 거야?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사실 뭐 겨울이면 뭐 내복도 뭐 여러 번 사야 되고 뭐 추우니까 그런 거 좀 예. 구입할 게 초창기에 많지만 여름에는 더워 죽겠네 뭐. 별로 살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속옷 사야 됩니다. 속옷. 근데 혼자 있으니까 사실 많이 필요 안 나요. 그러니까 네.
그 구치소 원래는 독거실이 아니고 여러 명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보통 여름에 가장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이제 속옷인데 여기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독방이고. 독방이니까 독방이셔서? 홍것방이 아, 아니니까. 물론 뭐 CCTV가 있으니까 네. 뭐 그렇긴 하겠죠. 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버티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그 전략적 배경이 역시 확실히 이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전직 검사들은 보는 식견이 탁월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범인들이 잘 못 보는 거를 보시네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국민의힘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 그 당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 해태를 한 그 예.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이 지금 캠페인하고 있죠.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캠페인이 윤석열과 49인의 도적들입니다. 49인. 예. 어제 5인이더니 5명 늘었 4명 늘었네요. 예, 일단 45인은 예. 그 공수처의 첩보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 모여가지고 예. 좀 어떻게 보면 뭐 현행범이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분들이 45분이나 계십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이제 저희가 내란 특검을 방문해가지고 저희 당소 의원들이 네. 그래서 엄정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4인이 더 있는데 뭐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뭐 네. 그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지는 추경호라든지 그 같이 있었던 뭐 신동 이게 누가 들어가는지 체크했던 신동호인가 신동욱인가 뭐 그분하고 예. 그다음에 쌍권 신동욱. 예. 예, 쌍권에서 49인의 도적들 뭐 캠페인을 쌍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쌍권은 현장에 가지는 않았었죠. 수계니까 굳이 수계. 현장에 있을 필요는 없죠. 예. 여기도 수계다 별도예요. 어나더 수계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국당의 캠페인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속보가 조금 아까 들어왔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건진법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법당에 가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샤넬백 찾나요? 그것도 뭐 다이아 목걸이도 있고 다이아 목걸이도 사실 뭐 있고 찾아야 될 신발도 거 있고 뭐 맞습니다. 각종 물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관봉이에요, 관봉. 관봉. 예, 도대체 누가 너무 뻔하긴 한데. 예. 이게 이 사건이 좀 희한하게 조금 시야에서 조금 국민들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좀 굉장히 흥미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특검으로 넘어갔지만 남부지검에 수사할 때 보면 건진법사 휴대폰에서 굉장히 많은 명사에 명사? 예,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의 뭐 네. 이름이 오. 또 나오고 심지어 뭐 검사님이 뭐 인사청탁한 것도 나왔다라는 보도를 제가 접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으로 좀 재밌는 사건인데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게 통일교와도 유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학자 예. 총재의 뭐 예. 예를 들어 뭐 이른바 그 원정도박 사건과도 예. 좀 유관한 것으로 보이고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직 그 건진법사 휴대폰에서 확보된 다양한 문자 메시지와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네. 많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고 그 검사 한 분 정도 지금 특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예요? 누굽니까? 지금 저는 몰라가지고 나가서 들어와야겠어요. 성은 좀 흔한 성이시고요.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예. 지금 수도권 지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수도권 지청장. 예, 예. 현직? 예, 예. 거의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흔한성. 흔한성 김이박인데. 수도권 예. 지청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아, 그래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 건진 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분 이름만 먼저 튀어나올까? 아.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예. 되면 그 직후에 지금 검사장 승진 인사가 그렇죠. 예정돼 있고 지금 저한테도 뭐 그 이른바 뭐 평판조회 네. 그런 참 연락이 많이 와서 난감해서 예. 어떤 게 나쁜 점이 있냐 물어보면 이런 좋은 점도 있다고 답을 해주는 참 난감한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 아마 근데 수도권 지청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사장 승진 대상자입니다. 승진 대상자. 그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약간 예. 그런 짐작이 살짝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승진시키지 말라는 특검의 어떤 모종의 그런 측면보다는 시그널? 승진 자리는 한정돼 있으니까 예. 승진 대상자들끼리 예.
좀 과열 경쟁의 측면에서도 경쟁. 이해가 된다. 뭐 그렇게 그렇구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나왔어. 이거 흘려줘. 뭐 이런 정부가 참고하게 예, 뭐 이런 내부의 검사들 내부의 경쟁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딱히 특검이라기보다 저의 내피셜입니다. 예. 재밌네요. 수도권 지청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청탁. 그러면 건진 통해서 김건희 라인으로 해서 자기의 승진을 청탁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아직은 추측의 영역이죠. 네, 그러니까요. 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명태균의 황금폰에는 15만 건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예. 당시 변호인들이 공개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만 하더라도 1,000명이 넘는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가 있었는데 예. 건진 리스트 나오나요? 근데 이분이 사실 되게 예전부터 좀 이러저런 좀 다양한 서초동에 활동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김학의 사건 할 때도 보면은 그 윤중천이라고 그쵸. 별장지기가 예. 계셨는데 예. 그분의 뭐 휴대폰 내역을 보다 보면 제가 그때 되게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걸 또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건진. 네. 이거 단독이다. 윤중천의 휴대폰 안에도 건진이 있었다. 그런 이름을 제가 그때 저도 뭐 굉장히 꼼꼼하게 김학의 사건 그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한 글자도 안 펴놓고 봤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건진? 건진이 뭐지? 뭐. 건진 법사도 아니고 건진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 뭐 자세하게는 좀 그런데 하여간 좀 건진으로 특정이 되는 뭐 그런 좀 분이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건진이 뭐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뭐 특이한 이름도 있네 뭐 내지는 뭐 가명인가 뭐 약간 그런 정도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재재판 받으면서 다시 전 자료를 리뷰하다 보니까 이게 그거네 약간 그거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 윤중천과 건진과 근데 저도 다 주로 서초동 양재동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시던 분들이고 또 검사들 좀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건진은 법조 전문이야. 서초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뇌물을 사실상 뭐 기도비 명목이라고 하는데 3억 까지 받았다라는 것이고 본인이 받았던 그 관봉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관봉 형태로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실 아닐까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말하기는 확실히 그렇지만, 수사했던 분들이라 특정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다만 수사 가치가 있어 보인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명태균은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명태균의 방식과 건진의 방식이 알려진 거에 생각하면 건진의 방식이 더 밀접하고 관계가 더 붙어 있을 가능성도 훨씬 큽니다. 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조금 뭐 저도 사실 이게 검찰에 있을 때 전공이 사실 프로코스였는데요. 프로코스. 그 전공이 뭐 잘 못 나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코스였는데 약간 느낌상으로는 좀 그 명태균보다는 건진이 조금 급이 높아 보여요. 그렇죠. 하이 레벨입니다. 하이 레벨이에요. 훨씬 붙어 있는 사람. 좀뭐 명태균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약간 이거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범인은 넓고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되게 주변부에 그러니까 블러핑하면서 브로커를 한다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기는 블러핑하면서 브로커가 아니고 훨씬 밀착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건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그 캠프에 있으면서 어깨 툭툭을 치잖아요. 근데 이윤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전화하는 태도나 뭐 이런 걸 보면 건진은 거의 무슨 뭐 동료 또는 선배급으로 대하고 명태균 씨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건진폰 안에 재밌는 명단이 그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이름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게 다 청탁과 관계된 것인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휴대폰이나 뭐 휴대폰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에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뭐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경로로든 좀 언론에서는 이제 좀 차차 회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사 게이트, 이른바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의 어떤 돈맥을 캐고 있는 거 아닌가. 관련해서 김예성 씨, 예. 이제 그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동시에 그 17일이죠. 내일은 그 기업 총수 4명을 동시에 불렀습니다. 한국증권금융의 윤창호, HS효성의 조현상, 카카오모빌리티 김범수, 키움증권 김익재. 오랜만이에요. 기업 총수들. 네. 근데 조금 수사 문법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그 수사 행보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그래요? 그 FM대로 하려면은 네. 일단 압수수색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증거 자료 추리고 검토한 다음에 실무자들 부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그래도 네. 회장급 부르는 게 네. 그게 또 미풍양속인데 이번엔 거꾸로 갔단 말이죠. 아. 그게 좀 생각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형식적으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뭐 그 정도 사유로 기각이 됐다고 해가지고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사유라면은 사실은 하루 이틀이면 법률적 의견을 보강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최강수를 뒀단 말이죠. 기업 총수들을 불렀다. 물론 참고인이지만 피의자성이다. 뭐 이러면서 네, 이게 예, 불렀단 예. 말이죠. 그거 예. 자체가 조금 영장이 생각보다는 그런 형식적인 사유보다는 조금 세게 까인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단시간에 그게 네. 좀 보완이 되기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총수를 네. 어쨌든 참고인이라는 식으로 불러가지고 그 중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영장 기각 때 조금 지적받은 부분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핵심 키를 들고 있는 제일 윗사람, 그러니까 회장급을 나중에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은 증거 없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모아서 들이대고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반대로 영장 기각되고 쇼컷을 선택한 건데 그 위험 부담은 다 끌어안고 부른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좀 빠르게 잘 받아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방증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쇼컷을 선택한 거는 지금 김건희 특검 쪽에서 영장의 최소한의 소명이 저희가 음식을 만든다고 치면 뭔가 핵심 재료를 아직 못 구하고 있어가지고 예, 음식 재료를 구해 와야 되는데 속도가 필요하니까 차근차근 구하기에 좀 마음이 급해서 아하. 이제 큰 물고기부터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들고 오자. 좀 이런 상태. 예. 예. 아, 그렇구나. 아, 비유가 굿입니다. 너무 금방 이해가 쉽게 됐어요. 약간 수사 문법에서 네. 조금 어긋나는 건데 또 예. 지금 수사 문법에서 어긋난다는 거고 그 옛날 쌍팔년도 중수부 스타일로 생각하면은 이게 전공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네. 대선 자금 수사한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 쭉 불러다 놓고 벽 보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아니면 각 방에 분산 네. 조사하면서 예. 누가 먼저 불래? 뭐 약간 그런 식의 뭐 약간 예. 죄수의 딜레마를 예. 조장하는 약간 그런 식의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그때는 그게 허용이 됐지만 현 단계에서 지금 2025년도의 인권 수준에서 아무리 특검이지만은 이건 약간 조금 살짝 무리수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예. 참고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참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분들. 예를 들어서 김범수 직함이 뭐죠? 네, 회장님? 회장. 예.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공판에도 뭐 이게 무슨 수술 받으셨다면서요. 예. 그래 불출석했고 재판부도 이 정도는 불출석하는 게 맞네. 뭐 그렇게 했다는 분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법원도 그 본인이 재판반 피고인인 사건에서도 예. 법원도 이 정도면 안 나오셔도 돼요라고 했던 거를 갖다 특검에서 나오라고 하면 당연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이루어진 결정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댓글창에 누가 자꾸 코 먹는 소리 하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접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도 이게 수습이 안 되네요. 아, 이럴 때 생방송 참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특검의 심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뭐랄까 뭐 그럴듯해 보여요. 이 상황이. 네. 그 특히 그 김혜성이라는 친구가 네. 되게 재밌는 친구잖아요. 예전에 그
카카오투자증권 임원이 된 적이 있었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카카오투자증권이 예전에는 바로투자증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가 인수해서 자회사를 편입하면서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바로투자증권이 뭡니까? 예전에 신한저축은행이 자회사였거든요. 신한저축은행 아시잖아요. 박순석 회장, 최은순이 잔고증명서 위조해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한 요 사실관계 상황입니다. 근데 회장을 그 기업 총수 4명을 불렀는데 특검이 일정 정도의 어떤 취합된 증거 자료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없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유대로하면 레시피 있고 네. 부재료 살짝 있는데 예. 원래 메인 물고기 제일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도 다 만들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먹이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레시피 있고 양념은 있는데 부재료 없고 물고기부터 잡아오는 요런 단계인 거죠. 예. 그래서 부족하다. 근데 다만 요리를 빨리 내놔야 되니까 지금 다른 부재료 구할 수는 없고 그냥 고기라도 바로 잡아서 굽자. 네. 뭐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예. 이런 상태여서 그게 걱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이게 참고일성 피의자의 의미가 되게 애매한 의미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데 네. 직접 인지하기는 살짝 부족한 상태고 인지할 증거 있으면 인지해서 피의자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아닌데 너네 뭐 잘못한 건 알지 일단 내가 기회를 준다 와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의 단계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이제 지금 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만 네. 김건희 건에서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이해는 되지만 걱정도 되는 게 요 측면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김건희 비자금을 좀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큰 예. 틀에서 한 400억 정도의 규모가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을 갖다 준 건지 실제로 민원을 해결하고 받은 건지 뭐 이런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다 나온 것인데 예. 이거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냐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기업 입장 생각을 해 보면은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좀 이게 뭐 뭔가 경찰 첩보에서 시작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체는 있는 사건으로 보여지고 수사 가치도 있어 보이고 이게 잘만 하면은 김건희의 이제 비자금의 실체 어떻게 보면 저수지가 드러날 수도 있는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수사력을 대단히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정된 또 시간 안에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특검이다 보니까 수사 강도도 굉장히 셀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소환 통보받은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럽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수사 협조하는 게 상책입니다. 열심히 수사 협조하시기 예, 그러니까 바랍니다. 근데 수사 협조도 지금 네 군데 기업에 소환 통보 받지 않습니까? 네. 보통 맨 첫 번째로 이렇게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그 수사 협조자로부터 다 필요한 게 확보가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신속한 의사결정 이게 맞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게 맞다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자 끝으로 최혜병 특검 시간이 벌써 9분이네. 30분은 짧고 참 걱정입니다. 이게 저 이슈는 많고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VIP 경로 회의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아니죠. 그때는 경호처장이었죠. 네. 참석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가 있고 실제로 참석자 7명을 특정했다 특검이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뭐 일일이 보도에 다 나오긴 했는데 조태용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이충면 외교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이렇게 7명입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네? 다 온 것 같아요. 한두 분 빼놓고는 네. 되게 이름이 되게 익숙한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분들이 실제로 협조할 때 특검에 협조할 때 이 수사는 이제 거의 다 딱 떨어지는 수사로 끝나는 거 아니겠 싶은데 너무너무 아까 이견 위원장님 말한 이 기업인보다 여기에 더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게 누가 빨리
뛰어내리느냐 이게 그 눈치 게임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왜 의미가 없냐? 빨리 진술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한, 빨리 자백하시는 분이 유리한 상황인 게 두 번째부터는 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 스스로의 자발적 진술이 아니고 네. 증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진술의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발적 진술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발적 진술하는 건 1번에게만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빨리 잘 판단하셔야 되죠. 아주.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그분이 물꼬를 예. 터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소환되는 분들은 네. 차별화를 시도해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더 많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수사는 끝났다. 네. 잘 될 것이다라고 네.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최혜병 특검 수사는 끝났다. 아니, 이제 경로 경로 자체는 이제 끝나고 예. 그럼 이제 경로 서류 실체가 이 설이 아니라 이제 실체가 확인되면 이제 예. 그 다음에는 왜 경로했느냐 하고 경로했냐. 경로가 예. 이 그 김성근? 반듯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수사 왜곡을 가져왔는가 그 부분만 남은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순서대로 보면 최혜병 특검이 가장 속도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두 사람은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스탠스가 살짝 달라 보이기도 하는데 두 사람도 김태효처럼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두 사람이 살짝 다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종득 지금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안보실에서 뭐 이러저런 뭐 에피소드 관련해서 약간 보훈 성격으로 그 공천 받았다. 거기 예, 공천만 그렇죠. 받으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그런 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주진우 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름이 법률비서관이지 사실상 민정수석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관여 정도가 깊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섣불리 태세 전환하기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다 그때 이 사람 왜 이럴까 한덕수 그쵸. 총리만 하더라도 또 윤상현 의원만 하더라도 도대체 왜 이럴까 했더니 이제 윤상현 의원도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 대목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없애고 새 아이폰을 냈는데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해서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종득 의원도 똑같이 할지 아니면은 태세 전환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네. 내용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30분은 시간이 많이 특검이 3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예, 한 시간은 조금 좀 긴 것 같고 참.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